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고려 왕족들의 최후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성 정책이라고 아시나요? 사성이란 성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공을 세운 장수나 신하들에게 군주가 성씨를 내렸던 것입니다. 성 중에서도 특히 국성을 하사하는 제도였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이 사성 정책을 사용한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중 고려는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면서 사성을 많이 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왕씨가 생겨났죠. 그리고 이 왕씨를 하사받은 사람들도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고려시대 때는 인구수가 최고로 많은 성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았던 왕씨들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어느 순간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인구수가 소수인 성씨로 전락해버렸죠. 사실 고려의 왕족이던 왕씨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사인 조선 왕조실록에는 기록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간접적으로 애매하게 언급만 되어 있어서 주로 구전이나 야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꼭두각시 왕. 고려의 34대 왕이자 마지막 왕은 공양왕이었습니다. 공양왕은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세운 꼭두각시 왕으로 정몽주와 함께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의 반격을 준비했으나 공양왕을 보호해주던 정몽주가 철퇴를 맞아 죽으면서 공양왕을 지켜줄 보호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양왕은 그런데도 끝까지 고려 왕씨를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데요. 공양왕은 이성계와 동맹 관계를 체결하겠다는 교서를 작성합니다. 아니, 왕과 신하 사이에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윤리를 따지며 감히 자신을 폐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든 왕에서 폐위되지 않으려는 공양왕의 발악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는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정비안 씨를 찾아갑니다. 정비안 씨는 공민왕의 후궁으로 당시로 왕실 지위가 가장 높은 대비였고, 조선 건국파 신하들에게 압박받아 공양왕 폐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양왕도 차라리 왕위에서 물러나는 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1392년 7월 12일 공식적으로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고려 왕조의 호흡기를 뗀 정비안 씨는 비록 조선 정부에 의해 노후를 보장받았지만 본인 손으로 고려 왕조를 절단할 때는 죄책감 때문에 늘 술에만 의존하다가 세종대왕 제위 10년에 사망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공양왕은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의 만행. 태조 이성계가 하기 힘든 꺼림칙한 일들을 해준 해결사는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성계 왕이 된 후 정도전은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정몽주를 따르던 56명을 유배 보냈고, 급진파와 가장 대립하고 정몽주의 최측근들이었던 8명에 대해서는 곤장 100대 형이 떨어졌죠. 그 결과 8명 전원 사망합니다. 참고로 곤장 100대 형은 이성계의 허락 없이 정도전이 자의적으로 진행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태조 이성계는 당황한 기색을 나타냈으나 쉬쉬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칼은 고려 왕씨 왕족들에게 향하게 되는데요. 이성계가 보위에 오르고 바로 이틀 후 정도전은 고려 왕씨의 왕족들을 전부 찾아내어 강화도와 거제도로 보내 섬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금에야 강화도나 거제도나 바다 경치가 예쁜 관광지이지 그 당시에 그 섬들은 정말 살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모두를 안고 가려 했다. 그러나 이듬해 1393년 이성계는 공양왕의 동생을 불러들여 골프도 치면서 자기는 결코 고려 왕씨들에게 해코지할 생각이 없다며 섬에 있는 고려 왕씨들을 다시 육지에서 살 수 있게 선처를 해주었죠. 하지만 이성계의 이러한 의지와는 다르게 조선의 개국 공신들은 왕씨들을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고, 그러던 중 1394년 1월이 되자 이들에게 왕씨들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날 대마도 정벌로 잘 알려진 인물인 박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왕씨들의 반란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가행과 박중질이라는 인물이 이흥무라는 점쟁이에게 왕씨의 명혼을 점쳐보도록 한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 이흥무를 체포하여 그를 조사했죠. 그러자 이흥무가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가행과 중질 등이 박이의 말로써 와서 점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왕조 공양왕의 명운이 우리 주상 전하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 가운데서 누가 명운이 귀한 사람인가? 하므로 내가 남평군 왕화의 명운이 귀하다 하고 그 아우 영평군 왕거가 그 다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즉각 박이를 옥에 가두고 김가행과 박충지를 잡아 오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왕씨들을 다시 거제도로 이주시키고 이흥무의 자백에서 거론된 왕화와 왕거를 안동에 있는 옥에 가두도록 하였죠. 하지만 김가행, 박중길, 이흥무는 국문한 뒤 곤장을 쳐서 귀양을 보내고 박이는 이성계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죄를 용서하고 폭직시켜줌으로써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성계와 달랐던 조정의 신하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이를 계기로 왕씨들을 확실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는지 대강과 형조에서 자백에 거론되었던 인물들 외에도 폐위된 공양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평소 경계의 대상이었던 왕강, 왕격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재주가 뛰어나 화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들이므로 공양왕 부자는 처형하고 나머지는 섬으로 모두 내쫓으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죠. 그러자 대강과 형조는 업무를 거부하며 파업을 선언했고 이성계는 고민을 많이 하다 왕강 등을 불러 술을 따라주며 위로한 뒤 이들을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대강과 형조의 관리들은 더 나아가 아예 왕씨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선포하였으나 대강과 형조는 9일 뒤 다시 상소를 올려 공양왕 부자와 다른 왕씨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소가 빗발치자 이성계는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조정의 관리들 대다수가 왕씨들을 모두 제거하여 후일의 근심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왕씨들을 제거하지 말고 유배를 보내자는 소수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당시 조선의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도평의사사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을 건의하자 이성계도 결국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성계의 결정. 이후 이성계는 강화도와 거제도에 사람을 보내 왕씨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 죽였으며 공양왕 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명을 내려 육지에 남아있는 왕씨들을 대대적으로 수색해 그들을 목을 베어 버렸군요. 게다가 20 고려 왕조로부터 왕씨 성을 하사받은 자는 원래의 성을 사용하게 하고 왕씨지만 고려의 왕족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후로도 왕씨 탄압은 1413년 태종이 왕씨의 후예를 보전하겠다며 교지를 내려 공식적으로 금지를 선포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록으로 정확하게 전해진 얘기는 아니나 현재로선 사실인 내용입니다.